어제 필 머피 주지사의 59대 뉴저지 주지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5억 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동포 2세들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가 되고 있습니다. 2월 초에서 3월 중순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델타 변이에 의한 사망자 숫자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뉴저지 한인 밀접타운의 재산세가 뚜렷한 인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롱스의 한 3층 주택에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노숙자에게 묻지마 미치기를 당해 사망한 미셔 알리샤 고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지사로서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뉴저지에서 역임을 성공한 필 머피 주지사의 56대 뉴저지 주지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주지사는 재산세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Dunton Murphy and his family. 어제 트렌턴 전쟁 기념관에서 스튜어트 레버너 주 대법원장의 집행하에 필 머피 주지사는 제56대 뉴저지 주지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The utmost of my skill and ability. Promote the peace and prosperity. Promote the peace and prosperity. And maintain the lawful rights of the state. And maintain the lawful rights of the state.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취임사에 이어 주지사는 재산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하,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o our job is to make living, working, and raising a family in New Jersey secure again for every one of the 9.3 million members of our extraordinary extended family. 주지사는 또한 뉴저지주를 열심히 일하는 모든 주민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And it is our duty to get the American dream working for everyone as well. To make good on the promise that you can do better than your parents and that your kids will do better than you.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같은 날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이민자들의 역사, 문화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택해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500여 개 학군의 공립학교 킨더가튼부터 고교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일리노이주에 이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문화 교육을 의무화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오늘 19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어제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5억 개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신청 접수 시작 예정일은 오늘이었으나 실제로는 어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무료 재택진단키트 주문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락처 정보란에 신청자의 이름과 성을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배송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령자의 이름과 성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도로 주소, 시티명을 입력한 뒤 주소가 속해 있는 주를 선택하고 우편 번호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체크아웃을 클릭하면 4개의 진단키트의 주문이 완료됩니다. 주문한 자가진단키트는 주문일 기준 7일에서 12일 이후 배송될 예정이며 한 주소당 최대 4개의 검진키트가 배송됩니다. 그런데 한 도로명 주소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에도 최대 4개의 진단키트만 수령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단키트를 받아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든 행정부는 성능이 우수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전국의 수만 개 약국과 연방보건시설에서는 성인 1인당 3장씩 마스크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KBTV 뉴스 김효선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인 동포 2세 공직 진출의 발목을 잡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버지니아의 한인 2세 청년의 미 해군 주요 부서 발령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8세 저스틴 군은 최근 미 해군에 지원 핵 담당 부서의 우수한 성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군의 부모는 해군 측으로부터 저스틴 군이 복수 국적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워싱턴 총영사관에 알아본 결과 저스틴 군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유학생 및 주재원 또는 영주권자 등과 같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그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태생의 한인 2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을 필하기 전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저스틴 군 출생 시 그의 어머니가 영주권자였고 한국에 혼인신고만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저스틴 군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며 만 18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 37세까지는 이중 국적자로 미국 내에서 신원조회가 요구되는 요직엔 취업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저스틴 군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일명 홍준표법이라고도 알려진 선천적 복수 국적법은 원정 출산과 병역 의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홍준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법의 위헌성에 대해 2020년 9월 한국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한 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한인 2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 국적자가 돼 연방공무원이나 사관학교, 군 요직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인 국적 자동 상실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저스틴 군과 같은 한인 2세들이 미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포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는 2월 초 미국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델타 변이 사망자 숫자를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그동안 증상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앞으로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전염병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18일 AP통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오는 3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5만에서 30만 명이 더 사망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올 봄 미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도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현재까지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서 미국 내 누적 사망자는 85만 3,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특히 2월 초에는 오미크론 사망자가 지난해 델타 변이 피해 규모를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확산이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1년 전에 비해 현재 하루 약 80만 명으로 3배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5만 명이 입원 치료 중으로 병상이 곧 포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의료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덜 심각하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감염 양상이 미국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발 4차 유행 기간 입원 환자가 델타발 3차 유행 때보다 73%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도 역대 최대치로 치솟는 오미크론 확진자 대비 입원 환자 수는 오히려 델타 때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중증도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인 사망과 입원 경향이 남아공 및 유럽과 미국에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장기 영향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경미하다는 초기 보고는 일반화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건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이 평균적으로 덜 심각할 수는 있어도 가벼운 질병이란 얘기는 오해를 낳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놀라운 증가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작년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가 전년보다 약 2% 오른 가운데 한인 밀접타운에서도 재산세가 눈에 띄게 인상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18일 공개된 2021년 타운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9,266로 전년보다 2% 올랐습니다. 대다수 한인 밀집 타운들도 예외 없이 재산세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엣지워터의 경우는 무려 16.5% 올라 버겐 카운티 한인 밀집 타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무스의 재산세가 6.1% 올라 한인 밀집 지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엣지워터와 파라무스의 경우에는 작년 처음으로 평균 재산세가 $10,0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전체 70개 타운 중 82%인 58개의 타운에서는 평균 재산세가 $10,0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의 경우 각각 1.6%와 1.5%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밀집 타운을 포함해 버겐 카운티 70개 타운의 90%에 달하는 63개 타운에서는 재산세가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해 잉그루드 클립스와 올드 태판의 재산세는 오히려 전년보다 각각 2.2%와 2.7% 하락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은 테너플라이로 평균 $21,966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교선입니다. 어제 뉴욕시 브롱스의 한 주택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성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5명을 포함한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경 뉴욕시 브롱스의 폭스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한 3층 주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에서는 화재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으며 큰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 사고에 77세 여성 1명이 숨졌으며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 8명의 부상자 중 5명은 현장에 진입한 뉴욕시 경찰관입니다. 폭발음을 들은 경찰관은 곧바로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구출했습니다. 이 중 5명의 경찰관이 연기 흡입으로 인근 링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해당 화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경찰관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신속하게 해당 화재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fe investigation so we can get people back into their homes. We want to make sure all New Yorkers are safe. And that is the goal of what we want to accomplish here. 브롱스에서는 지난 9일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7명의 주민이 숨졌는데 불과 열흘 만에 또 다른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정신폭력과 전과가 있는 노숙자가 밀치는 바람에 사망한 40대 중국계 여성 미셸 알리사 고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맨하튼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정신병력과 전과가 있는 노숙자가 밀치는 바람에 사망한 40세 중국계 여성 미셸 알리사 고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화요일 밤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수백 명이 참석하여 미셸 고를 추모했습니다. 이날 참선자들은 타임스퀘어 곳곳 전광판에 걸린 미셸의 영상 앞에서 꽃을 받치며 영면을 기도했습니다. 미셸은 UCLA 학사와 뉴욕대 스턴 경영대 석사를 마친 재원이었으며 직업도 세계적인 기업 자문업체인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기업 전략과 운영, 인수합병 분야의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맨하튼 어퍼웨스트 이웃들도 친절하고 상냥하며 매우 밝은 사람으로 추억했습니다. 그녀는 부루 여성, 어린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비영리 교육단체인 뉴욕 주니어리그에서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활동가였던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901년 설립된 뉴욕 주니어리그는 저소득층 여성, 어린이 인권 신장과 사회참여, 리더십 교육 등을 맡아온 시민단체입니다. 뉴욕 주니어리그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미셸은 10년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원이었다며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라 추모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고의 잔인한 죽음은 불안정한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 주소라며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맹 주 하원 의원은 미셸의 희생을 하룻밤의 촛불 행진으로 추모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어이없는 미셸의 죽음을 단순 사고나 묻지마 살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한 남성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어로파일을 켜고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한 일반 운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정 기자입니다. AP통신은 18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이 테슬라 차량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드 리아드에 대해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아드는 2019년 12월 LA 인근 가디나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 방향 조정 등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기능을 장착한 차량은 76만 5천 대가량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지만 일부 운전자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잘못 인식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2016년 이후 일어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26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들의 유족은 테슬라와 리아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등 결함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법대 교수는 자동화 운전 시스템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로 테슬라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자동차 안에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카드 게임과 전투기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패신저 플레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패신저 플레이는 차가 주차돼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주행 중 패신저 플레이를 즐겨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주행 중에는 해당 기능이 비활성화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발발 이후 미국 국민의 20%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미국 내 누적 감염자 수는 무려 6,645만 6,5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추산한 자국 인구 3억 3,200만여 명의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554만 7,9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 수준입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결국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길 바라지만 아직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 들어 3개월 새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 이민자가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미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3명, 메릴랜드 2명, 뉴저지 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혐의로는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9명이었으며 범죄 혐의 3명, 미립국 2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한인 이민자가 이민재판에 넘겨져 선고되기까지 평균 1,33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퀸즈 프레시 매도우 소재의 성 프란시스 프렛 고등학교에서 18일 권총을 학생들에게 겨누고 있는 동영상이 확산되자 당일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17일 밤 게재된 동영상에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누군가가 총을 들고 컴퓨터 화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열어둔 채 사진이 보이는 학생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또한 책상 위에 실탄을 함께 올려두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김모구는 해당 동영상을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봤다면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의료와 교육 부문의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보다 43억 달러 추가된 2,163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 인력 지원에는 100억 달러, 교사 인력 충원과 학교 지원에는 310달러, 법 집행과 총기 폭력 대응에 2억 2,400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4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앞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